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오늘 멋쟁이 셔츠 입고 오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 오늘 취재해 오셨을지 더욱이나 궁금합니다. 오늘 취재 내용 포인트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옷이 신경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쪽 중에 하나는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은 조금 약한데 그래도 뭔가 매수세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이렇게 쓰고 저한테 한 40분은 주셔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한 8분 만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이런 얘기 왜 드리죠? 네. 저희가 다음에 32분을 따로 대표님 코너를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분 제약바이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러면 8분만 압축된 버전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하반기 사실은 주도주로 이쪽 많이 보고 있긴 하던데요. 네, 워낙 소외가 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가장 먼저는 요즘 또 코로나19 환자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라서 뭐 진단키트 강하면서 이거 예전에 또 제약바이오 쪽에 한 축이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쪽은 일단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키트 쪽은 아직 재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강한 변화로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은 또 확진자 수가 계속 또 증가해야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제약바이오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전부터 열심히 어떤 신약 개발과 그리고 또 임상시험을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19가 딱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절차가 못 진행되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아졌었죠. 네. 그리고 다시 리오프닝이 되는데 그 안 좋은 실적들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성과는 없고 그런 쪽에서 많이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제약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펀드멘탈은 괜찮습니다. 근데 누가 요즘 제약 주사 그냥 요즘 핫한 거 좀 강한 성장성 보이는 종목들 사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소외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서 좀 수급적으로 불을 지핀 건 그거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액티브 ETF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액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ETF들은 관련된 섹터 종목들을 주르륵 사놓고 시장에 맞춰서 약간 패시브 개념 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제 액티브 쪽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 집어서 살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어떤 섹터가 아니라 종목 중심의 강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펼쳐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앞으로 주식형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총 ETF가 만약에 뭐 1000조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2030년 가게 되면 30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만큼 성과가 내야 돈이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지는 성과가 좋게 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이 쪽에서 앞으로의 흐름들은 이쪽 액티브 쪽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찌되건 2차 전지도 그랬고 대규모로 수급이 몰리면서에 대한 관심은 이쪽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세분화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압축돼서 들어야 되는 정보긴 한데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그 포인트를 저희는 봐야 될까요? 네, 너무 많은데요. 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구분하게 되면 일단 지금 최근에 강한 게 신약 개발 관련된 쪽은 중요한 게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규모 중요하겠고요. 임상 단계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이거면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 약품이 그 시장 쪽에서 얼만큼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만큼 시장 점유율을 볼 수 있게 되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두 번째로는 바이오시밀러와 CMO라고 하는 쪽이죠. 위탁 생산하는 네. 쪽. 이쪽도 하나의 축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약품 시장 대비해서는 얼만큼 점유율을 가져가겠느냐라는 쪽이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쪽에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대비해서 한 10%만 가져와도 그게 시장이 얼마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새롭게 부각되는 쪽이 이 바이오 플랫폼 쪽입니다. 보통 이번에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는 ADC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레오켄 바이오였죠. 이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SC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입니다. 이런 쪽으로 더 손쉽게 주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부각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어렵습니다. 사파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이거니까 뭐냐면 반감기라고 하는데 약물이 들어갔었을 때 저항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효과를 내는 기술들 또 BBB 투과 기술 죄송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중추신경계 쪽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앞으로 계속 성과를 내겠죠. 아마 이거는 또 성과 내는 업체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테니까 미리미리 살짝 찾아보자 이상입니다. 결국은 기술력에도 방점이 찍히면서 이쪽 포인트도 봐야 된다라는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한 축을 봤고요. 또 다른 핫한 쪽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들어볼게요. 오늘 너무 간략하게 들어야 돼서 아쉽긴 한데 네. 자, 의료 AI도 듣고 싶습니다. 뭐 ETF 쪽에서도 이쪽도 포함되고 시장 이쪽 많이 보잖아요. 네. 비슷한 결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인트가 조금은 다를까요? 네, 이번에 뭐 루닛이나 JLK가 포함됐다라고 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동안에 별로 부각을 못 받던 섹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쪽이 보험급여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건강보험이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보험 쪽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이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게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주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역시나 어떤 시장에서는 계속 AI 의료 쪽이 저희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인력과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아서 AI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의사보다 이번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의사보다 20%더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왜냐하면 유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CT 안에서 보여지는 유선만 본다 그러면 다 하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사도 많이 착각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세밀한 거를 AI가 해준다.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성과는 또 높아진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영어 중에 바이오마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네. 32부분이 더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치료 효과가 보통 보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시간 들고 또 몇 년 계속 들어갔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앞으로 임상시험에 얼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AI가 딱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이런 쪽과 함께 또 신약 후보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또 논문도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드르륵 해보니까 이쪽엔 요게 좋겠다 하고 골라주는 거죠. 이런 것도 앞으로 AI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 이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의료 AI는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유, 대표님 지난번에는 뭐 로봇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고 뭐 의료 기술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잖아요. 파파라치. 파파라치 역시 취재에 탁월합니다. 잠시 후에 의료기기 그리고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어떤 포인트를 공략해야 될지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몸 먼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하락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포인트와 함께 환율 막판에 조금 치솟음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변화 확인해 드리죠. 일단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8월 4일 금요일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변동성이 컸던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600선을 지켜냈을까요? 어떤 포인트 오늘은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악재 속 리스크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지 오늘 시장 정리하고 전략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침표 찍어진 구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정말 잠깐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602선에 오늘 끝이 났고요. 코스닥 지수와 같은 경우는 920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하지만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올라온 구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점 대비로 4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0.2% 하락으로 양대 지수 하락이긴 하지만 큰 폭은 아닌 채로 지수 자체는 마무리가 됩니다. 수급적인 상황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도 공세가 치열합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11거래 연속해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도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 이렇게 양 매도가 나온 게 3거래 연속입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는 포지션이 오늘도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시장 모두에서 오늘 개인만이 매수 대응을,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모두 외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3거래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좀 보시죠. 1,300원 선
10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10원 넘게 오르면서 1309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아는 구간에서의 오늘장, 오후장에 특히 더 가파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환율의 변동성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00원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이 오늘 나왔다는 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2차 전지 반도체 힘이 크게 가져지지 못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표본적으로는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 영업이익 달성했습니다만 컨콜 진행 중에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나마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비 관련 키워드, 화장품, 의류,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는 현대백화점 정도만이 오늘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랠리를 펼쳤던 초전도체 관련주는 검증 과정 중이죠. 변동성 커진 구간에서의 움직임 나타났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랜만에 오늘 조선 그리고 엔터 실적 가진 종목들도 다시 한번 움직이는 패턴 보였다는 점도 시장 상황 설명으로 좀 마무리 짓는 멘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불안불안한 시장 속에서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끝이 났네요. 대표님,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환율 상황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정리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번 주 내내 드는 의문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선물 매도를 할까? 네. 이게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인가요? 그게 저희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미국인데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잘 버티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억울하죠. 네. 네, 저도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약간 요동을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들면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6만 개까지 매도가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이게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년 들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달이 세 번째, 8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매번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12개월 그러면은- 내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가을에 대한 그래도 희망을 가질 포인트가 있는지 그럼 8월 대응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묵직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의 선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가볍겠지만 아직은 포지션 자체가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일단 경계는 해야 되겠죠. 안 풉니다. 정리해서 좀 시장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실적 호조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니까 화장품이나 뭐 임의용기기 이런 쪽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기대감 있는 쪽들은 하나 어떤 섹터보다도 종목적으로는 계속 강화된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성수기인데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 쪽에서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예전에 리오프닝이라고 봤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더 움직이다 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의 변화도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 또 조선주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 이런 것들로 아마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섹터 작은 것들로 챙겨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게 기본에 충실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에 대한 힌트 주셨습니다. 저희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를 8월에 손을 내밀어서 잡는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요? 네, 손을 내밀면 잡아주신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안 봐주시네요. 네, 네, 예,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쪽에서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섹터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엔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인다는 것도 해당 쪽에서 그나마 이 회사는 같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너무 많이 소외됐네? 아니면 성과 나오는데 가치를 얼만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종목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나오는 변화. 그럼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많이 보여지는 게 비만 쪽 같은 경우도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게다가 또 치매 이런 쪽도 하나의 축이겠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관련된 해당 기업들의 성과 흐름들을 꼭 체크하시면서 이쪽도 성장주의 개념들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보시면서 공부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특히 더 공부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오시는 과정 중에 많이 공부해 오신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종목만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네, 공부하다 졸긴 했는데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AI 의료 쪽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 한 축인 뷰노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AI 의료 쪽입니다. 근데 루닛이 먼저 많이 갔죠. 네. 시총이 벌써 2조 대까지 들어갔고, 근데 이 회사가 뷰노 매드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그게 한 11개 제품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매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뼈 본 에이지라고 하거든요. 뼈를 진단하고 거기다가 뇌 딥브레인 그리고 또 흉부 체스트 네. 또 폐 렁 네. 영어 시간 아닙니다.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딥카스라고 하는 쪽이 눈길이 갑니다. 이쪽이 뭐냐면은 생체 신호 감지하고 신정지를 감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좀 중환자인데 25분 뒤에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케어 하겠죠.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들 아마 이번에 이쪽이 심정지 예측 관련된 쪽이 미국의 FDA 쪽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술력을 그만큼 알아준다는 얘기겠죠. 이런 쪽이 아무래도 어떤 구독형 서비스로 들어가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 채택이 많아진다. 그럴수록 성과는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도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총은 4천억 대긴 하지만 다른 업체들 비해서는 여전히 성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가 아닐까. 네. 상대적인 저평가. 이게 상대적인, 네. 주가에 대한 저평가를 지금 체크장을 할 수 없습니다만 AI 업체 찍고는 성과가 나온다.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 요즘은 가격적인 전략 위아래가 중요하잖아요. 그 라인 정해주실까요? 네, 이 정도면 시총 한 6천억까지는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 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 손절가는 3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 오늘 하나의 종목 소개시켜드렸고요. 저희 빠르게 리뷰도 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오후장에 한 번 더 튀었습니다. 로봇주 가운데 저희 7월 21일 날 T 로보틱스 받아봤거든요. 자, 오늘 장에서 강한 로봇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목표가 뚫어냈고요. 그 이후의 전략 궁금하실 겁니다. 대표님, 로봇 강하고요. 추천받았던 T 로보틱스 고점 뚫어냈습니다. 목표 달성 이후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더 갈 그것도 없나요? 네, 근데 로봇 쪽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취재 내용이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T로보틱스는 강점이 AMR, 물류 자율주행 로봇 쪽이다라는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막상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수주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들이 같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한 3만 원대 부근 안쪽까지는 진입이 들어가면서 살짝 쉴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추세는 상향이다, 우상향이다라는 쪽 보시면서 누릴 때마다 대응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더 임박해 오는 구간이라서 이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로봇에 대해서 포트 비중이 가능하다면 늘리는 전략도 지금 괜찮을까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올라갈 때 많이 늘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통 보면 또 테마가 좀 하루 이틀 강했다 그러면 약간 쉴 때, 그리고 또 추세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런 쪽 보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상장과 관련된 쪽 이번에 실적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 비싸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눌린 목대 대응해보자 이상입니다. 기다렸다, 대응하자 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AS와 함께 저희 새로운 종목 제약바이오에서 뷰노 찾아봤습니다. 자, 일주일 이렇게 달려왔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특히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충전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